3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에서 세 번째로 생명 시스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 보겠습니다. 생명 시스템의 특징은 생물은 지구 시스템의 생물권 구성하고 각각의 생물은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물권은 지구상의 생물 포함해서 환경도 모두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물만 생각하기 쉬운데 환경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은 하나의 생물 개체일 수도 하나의 세포일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성 단계 보겠습니다.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이고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의 종류들은 자세하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포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조직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세포들의 집합이고 조직계는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조직들의 집합이고 기관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조직들의 집합이고 기관계는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기관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유사, 다양, 유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개체는 독립된 구조를과 이제 기능을 가지는 생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들을 볼 건데 당연히 종류는 제가 언급은 드리겠지만 당연히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동물을 보면 상피세포 모여서 상피조직, 적혈구 모여서 결합조직, 근육세포 모여서 근육조직, 신경세포 모여서 신경조직 이렇게 되는데, 이 결합조직에는 적혈구만 언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지방세포도 결합조직에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되게 애매한 거기 때문에 얘가 아니면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 모여서 기관의 개체 이루게 되고요. 식물은 표피세포 모여서 표피조직, 유세포 모여서 해면조직, 물관, 체관세포 모여서 물관, 체관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긴 한데 물관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물을 운반하는 관이고 체관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영양분, 몸 채자입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운반하는 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과 영양분을 운반할 수 있어서 식물은 살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피조직 모여서 표피조직계, 해면조직 모여서 기본조직계, 물관, 체관 모여서 관다발 조직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기관 이루고 그 다음에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세포 소기관 보겠습니다. 종류는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동물, 식물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세포가 있는데 그것까지 가면 너무 투머치니까 반드시 두 개만 고려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입니다. 핵막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지칭을 하게 되고요. 그 안쪽이 핵입니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가 있어서 생명 활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보솜, 즉 리보솜이란 친구는 DNA에서 전사된 RNA를 번역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리고 세포질에 떠 있으면 자유리보솜이라고 하고요. 핵이나 소포체라는 부분에 붙어 있으면 부착리보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질은 핵의 바깥쪽이랑 세포막의 안쪽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리보솜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질, 마이토콘드리아 또는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엽록체, 핵 내부로 들어가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여기에 붙어있는, 즉 부착 리보솜은 핵막, 소포체, 골지체,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네들은 막과 관련된 단백질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DNA에서 전사된 RNA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전사라는 말은 이따가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DNA는 원본이고요. RNA는 복사본입니다. 원본은 손상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핵 안에 짱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존재하면 자기가 나올 순 없으니 대신에 복사본인 RNA를 내보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RNA를 내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RNA라는 친구가 DNA의 복사본이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손상이 돼도 좀 더 괜찮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너무 손상되면 안 되겠지만 DNA가 손상될 것보다는 덜 크리티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사라는 말은 그냥 원본에서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포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쓰고 ER이라고 약자로 씁니다. 핵막에 연결되어 있는 구조고 라이보솜, 즉 리보솜이 붙어 있으면 거친면 소포체입니다. rough ear이라고 해서 어리어이라고 하고요. 조면 소포체랑 동일한 말입니다. 얘는 합성된 단백질을 변형하고 골지체 등으로 운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라이보솜이 붙어있지 않으면 매끈면 소포체, 즉 스무스 이얼이라고 해서 SER이라고 쓰게 됩니다. 얘는 활면 소포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얘는 리보솜이 없으니까 단백질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질을 합성하고 해독하는 작용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해독 작용을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이 간입니다. 우리 간은 술 먹으면 간이 해독해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간이 해독 작용을 많이 한다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친 면 소포체가 아닌 매끈면 소포체는 간에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연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막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골지체 보겠습니다. 골지체는 영어로 골지바디라고 하는데 골지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거를 발견한 사람 이름이 골지라서 골지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세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을 변형하고 세포 밖 등으로 운반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등이라는 말을 붙였고 여기서도 등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등이란 말을 붙인 이유는 골지체가 대표적인 예시고 세포 밖이 대표적인 예시가 맞으나 이 등은 얘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로 운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기억하시고 이 밖에도 다른 데로 운반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지체는 분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포 밖으로 들어온 단백질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허브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보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냥 가운데 낑겨 있는 게 바로 골지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소포체와 관련이 있으니까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즉 마이토콘드리아 보겠습니다. 세포 호흡이 발생하는 장소인데 이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건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합니다. 포도당, 즉 화학식으로 C6H12O6라고 쓰는 이 포도당 등의 유기물을 분해해서 생명체에 필요한 에너지인 ATP를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당은 탄수화물 단위체인 단당류에 해당을 하고요. 탄소가 6개이니까 6탄당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단당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납 단원에서 했었습니다. 이 2-2-3 단원에서 했었던 내용인데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단당류고 단당류의 종류에는 포도당이 있다라는 것도 이 단원 참고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세포인 근육세포 등에 많이 존재를 하고 얘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포막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세포를 둘러싸는 막이고요. 세포 안팎에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일종의 출입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포막은 막으로 당연히 구성이 되어 있고 인지질, 단백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질은 인 플러스 지질인데 이 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번호 15번의 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 우리 앞 단원에서 여기 했었으니까 이거 기억을 해서 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엽록체 보겠습니다. 광합성이 발생하는 장소고 얘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란계, 즉 광합성이랑 세포 호흡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 자세하게 하게 됩니다. 엽록체는 초록색이니까 식물세포에만 존재하고요. 얘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세포벽은 세포막의 바깥쪽에 존재하고 얘는 세포막과 달리 두껍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세포를 보호하고 모양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얘는 딱딱하니까 식물세포에만 존재하고 얘는 벽이니까 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벽이라서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막은 동물세포, 식물세포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동물세포는 벽 없어서 말랑말랑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세포막은 말랑말랑 기억하시면 되고 세포벽은 딱딱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딱딱해서 식물은 눌렀을 때 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포를 볼 건데 액포는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삼투압을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삼투압이란 말은 그냥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사실 100% 똑같은 말은 아닌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농도를 조절해요 아니면 삼투압을 조절해요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폐물을 저장하니까 액포의 크기는 보통 나이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액포는 식물세포에 주로 발달을 하고 동물세포는 작거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동물세포에 거의 없는 이유는 동물은 노폐물 배출할 수 있는 소변 등의 그런 장치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액포가 없어도 소변으로 노폐물 배출하면 되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식물은 우리 소변 배출할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래서 식물은 어쩔 수 없이 액포를 발달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발달, 덜 발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액포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라서 말랑말랑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세포질, 골지체, 세포막, 핵, 미토콘드리아, 서포치, 라이보솜은 공통적인 구조라면 연목체, 액포, 세포벽은 얘만 발달한 거다. 근데 액포는 물론 얘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주로 발달한 거 기준으로는 액포는 얘만 존재, 그리고 연목체, 세포벽은 얘만 존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보솜 보도록 할 건데 핵막에 연결되어 있는 게 서포체인데 뭔가 그 리보솜이 붙어 있으면 조면서포체, 리보솜 없으면 활만서포체고 조면서포체에 붙어 있는 리보솜을 부착 리보솜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그림 보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세포 소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